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5쪽에 나와 있는 조세의 징수. 자, 15쪽에 조세의 징수. 조세의 징수 방법은요, 첫 번째 신고 납부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징수가 있고, 세 번째 특별 징수.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세의 징수가 뭐냐?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납세 의무가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내라고 하고, 절차에 따라 징수 걷어가는 걸 조세의 징수라고 하는데, 이때 국세나 지방세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은 제목만 먼저 확인하면 양가로 1번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뜻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잠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부가징수 이렇게도 얘기하죠. 정부부가, 정부부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양가로 3번 밑에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런 용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전 시간에 언급한 부분이 있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징수의 편이 있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징수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될 사람을 징수 의무자 그랬죠. 그래서 특별징수, 원천징수, 이것은 부동산하고 거리가 보니까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2단원에 공부해야 될 건 신고납부와 보통징수입니다. 그럼 먼저 15쪽에 나와 있는 신고납부 보죠. 1번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해야 될 조세,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절차, 이것을 우리는 신고납부라고 하고, 법이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된다. 요거 혼동하면 안 돼요. 가산금이 있고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기한 내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과태료와 같은 성격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그리고 2번 이와 같은 신고 납부 방법으로 되어 있는 조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소득세, 이 기본이 필수죠. 거기다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 등이 바로 보다 신고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그림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정리하시면 이거죠. 신고납부, 신고납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누가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 계산하고, 그리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라. 그래서 법이 정한 법정 신고 기한이 있었죠. 법정 신고 기한 내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런 제도를 신고납부라고 한다. 그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법정 신고 기한하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신고 기한이 있죠. 그래서 취득세만 생각해 볼까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될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바로 신고 납부로 되어 있다. 그럼 이때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끝에 뭘로? 세로 끝났으니까 세금이다. 가산세는 과태료와 같은 성격을 지닌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산세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쪽에 보시면 맨 위에 가산세라고 나왔죠. 이와 같은 가산세를 한번 보고 갑니다. 그러면 1번,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연체이자, 끝에 금자로 끝나죠. 금리. 그래서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가산세와 합치면 안 되죠. 세금이 아니니까. 그 얘기고, 또 이때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양가로 2번 가산세 성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여기서 의무하면은요 신고의 의무, 또 하나는 납부의 의무죠. 요 의무를 위반한 자한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럼 2번 가산세는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와 같은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그럼 조세, 세금은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국세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지방세냐,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 가산세는 어떤 세법을 위반했느냐,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가산이 되는 경우는 지방세로 가고, 국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부과될 때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즉 이거죠. 이거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를 이행하지 않아서 여기에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세로 가는 거고, 여기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를 위반을 해서 거기에 가산세가 가산되는 경우는 국세로 하겠다 이겁니다. 본세를 따라간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2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얘기는 어떤 세법을 위반해서 가산세가 붙었느냐에 따라 그 법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취득세가 감면 대상인데 거기에 가산세가 붙었다고 해서 가산세도 본세와 같이 가산세도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취득세가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가산세, 거기에 붙는 가산세도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고, 다음 3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가산해서 납부하는 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환급받도록 되어 있다. 다음, 그럼 구체적으로 양가로 3번 이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세목은
국세, 지방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국세에 보시면 국세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필수로 알아야 될 거 양도소득세죠. 소득세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도 필수로 알아야 될 건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이 부분은 신고납부니까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도 해당은 되죠. 그러나 필수적인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가로 4번 가산세는요.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 보면 가산세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죠.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이거와 또 하나는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요 두 가지입니다.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는 과소 신고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는 아예 법정 신고 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기 과소 신고는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거죠. 둘 다 불성실입니다. 그럼 이때 무신고 가산세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이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요. 과세표준 거기에 나와 있듯이 17조 일반 무신고 가산세 1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고의성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겠죠.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20%가 붙는다 이거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그런데 두 번째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부정이라는 얘기는 2번에 보시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법정 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의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100분의 40입니다. 40%.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어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그러면 또 하나 여기 과소신고도요. 부족하게 과세표준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했어요. 그래서 일반 과소신고가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 이것은 과세표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러면 부족한 세액이죠. 과소신고분 세액의 10%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40%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 참고로 요 부정한 방법이 바로 뭐냐? 여러분 교재 잠깐 순서를 바꿔서 19쪽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쪽의 맨 위에 보충학습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 상소 조세특례 조세범 처벌법의 법률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그죠? 또는 재산을 뭐합니까? 숨기거나 은닉하거나 거짓 증빙 자료를 갖추거나 수익을 과대 계상하고 수익을 축소하고 비용을 과대 계상을 하거나 이렇게 각종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축소했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다. 그래서 40%를 적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셨고, 이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들어가기 전에 다시 18쪽에 보시면 맨 밑에 3번 과소신고 가산세가 배제되는 것, 제외되는 것, 즉 1번, 2번, 즉 일반 과소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어도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빼놓고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그건 그 부분은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도 있죠. 자, 다음 이제 19쪽으로 가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봅니다. 1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럼 박스 안에 보시면 납부하지 않았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 또는 부족하게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부족한 세액이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미납부세 이렇게 해도 돼요. 납부하지 않은 세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100만 원 10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과소 미납부세액은 4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미납부세액 곱하기 일수예요. 여기서 일수는 날짜인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또는 고지서가 나왔으면 고지일까지 기간이죠. 일수 날짜를 계산하고 여기에 금융회사의 연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하면 1일에 10,000분의 3이죠. 1일에 10,000분의 3. 다시 말하면 0.03% 1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요, 요 미납된 세액의 미납부세액의 75%를 무한다 한도로 하는데 요 납부세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 금액에 납부한 세액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의 75만 원까지만 한도로 적용하는 거지 80만 원, 90만 원 나왔다고 전부 다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박스 밑에 2번에 표시해 놨죠. 2번.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아무리 많이 부과해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쪽에 보시면 4번에 참고로 가산세 감면은 제목 정도만 보세요. 가산세를 적용하더라도 가산세 부분을 감해주거나 면해줄 수도 있다. 왜? 가산세가 적용된 이유가 첫 번째 천재지변에 따라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재난을 당해서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못했다 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감면 면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예를 들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지역에 재난을 당해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부득이 날짜를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 또 하나 제목은 방가로 2번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죠. 수정신고는 뭐냐?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했는데 수정신고는 부족하게 신고했죠.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한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다. 신고 기한 내 정상적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이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신고를 할 때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했다면 가산세 부과된 거,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경감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이내 만약에 수정신고를 했다면 20%를, 그리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지나고 1년 경과하고 2년 이내 뭐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했다면 2년 이내 했다면 요건 10%만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지만 수정신고는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했을 때 한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6개월 이내일 때는 50%, 1년일 때는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일 때는 10%의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요. 다음 밑에 3번에 기한 후 신고가 있어요. 아까 2번에 수정신고는 과소신고한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게 수정신고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방가로 3번 기한 후 신고는 뭐냐? 무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이 지나고 나서 기한 후 신고를 고지서 나오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50% 또는 20%를 감면 혜택을 주는데, 1번은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된 거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겠다 요거. 그리고 2번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지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된 거에 100분의 20을 감면하는데, 여기서 혼동할 수 있죠. 2번 규정은 국세에만 해당되고 지방세는 1번만 해당이 됩니다. 자, 국세는 1번, 2번 다 해당돼요. 그러나 지방세만큼은 1번만. 그러니까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와 같은 지방세는 기한 후 신고가 1개월 안에 했을 때만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 지방세법은 1번만 규정하고 국세는 1번, 2번이 다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적용됐고요. 다음,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보통 징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럼 여러분 교재 다시 되돌아갑니다. 16쪽으로 가죠. 16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보통 징수. 그래서 그림부터 보시면 1번 납세 의무자가 가만히 있어도 과세관청으로부터 1번 고지서가 나오고, 그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시군금고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 받죠. 이런 절차가 바로 보통징수예요. 아까 위에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1번 스스로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를 하면 납부서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는데, 보통징수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1번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 의무자한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가산한다. 아까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됐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밑줄 치고 가산금 적용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고로 이 얘기죠. 자, 보통 징수는 누가? 과세권자. 여러분, 과세권자면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공무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세는 세무서장이, 그리고 지방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그죠? 그래서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세액을 계산하죠. 세액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또는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 문서인 무엇을? 납세 고지서를 뭐한다? 발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납세 고지서가 뭐냐? 여러분 교재 박스에 보충학습 나왔죠. 납세자가 납부할 조세에 대해서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및 부대 그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구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세금에 대한 문서를 우리는 납세 고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와 같은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발급하고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오죠. 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납부 기한이죠. 납부 기한 내 무엇을 하라? 납부를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제도를 우리는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오고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런 세금이 바로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재산세나 기본이 보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물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 상속세, 증여세 부분도 고지서가 나오고, 그 외에 자동차세 또는 주민세 등도 고지서가 나오죠. 상속세는 특별히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협력 의무만 있어요. 상속인은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누구누구가 사망했고 남겨둔 재산이 뭐뭐뭐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계산하느냐? 세무서장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세액을 결정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부하면 종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지체에 따른, 늦게 납부하는 이행지체에 따른 연체 이자인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요 가산금 하면 끝에 금리, 이자. 아까 가산세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이자다 이겁니다. 이 이자는 세금하고 합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가산세에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와 같은 가산금도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일반 뭐가 있고 가산금이 있고, 일반 가산금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금으로 구분하는데, 일반 가산금은요 원래는 3%로 되어 있고 중가산금은 1.2%씩에서 최고가 60개월 한도로 붙죠.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가산금 있는데 우리 가산금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산금은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21쪽 가산금 1의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지금은 지방세 기본법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했는데 국세도 같아요.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에 가산하는 금액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가산금이라고 하고, 또 하나 납부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다가 다시 가산하는 걸 중가산금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러면 그 밑에 양가로 2번 일반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또는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래서 3%라는 얘기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일반 가산금을 가산하고,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해서는 늦게 이행지체가 됐어도 가산금을 국가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중가산금은 아주 무겁게 부과하죠.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 또는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에 또는 국세의 1000분의 12, 천분율로 표시했어요. 1000분의 12는 100분율로 하면 1.2%죠.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위 1의 일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60개월까지는 적용을 한다. 참고로 1개월에 1.2%씩 60개월을 곱하면 72%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표현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60개월까지만 중가산금 붙습니다. 다만 양가로 4번 체납된 지방세, 납세, 고지서별 징수할 세액이 30만 원 미만, 참고로 괄호 안에 국세의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가산금만 적용을 하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고, 또 하나 이때 같은 납세 고지서의 편의상 세금이 두 가지 이상 세금이 같이 기재돼서 나갈 수도 있다. 그때는 그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다 합산해서 합계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목별로 각각 30만 원 미만일 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가산금만 적용하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건축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고지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통합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절반 2분의 1은 이렇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납부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납부기간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납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세금 내는 첫날을 우리는 개시일, 그래서 납부기간을 납기라고 하고 첫날을 개시, 이렇게도 얘기하죠. 개시일. 그리고 마지막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한. 그리고 고지서는요. 고지서는 납기 개시 반드시 5일 전이죠. 5일 전까지 고지서. 그래서 여기서 뭐 발부하라. 과세권자는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5일 전까지 발부하면 요 기간은 우편집배원이 납세 의무자 우편함에 납세 고지서를 전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납부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때 요 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이 100만 원의 세금을 갑이라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10월 31일 날 만약에 뭐를 했다면 납부를 한다면 가산금, 중가산금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된 조세, 고지세액 있죠. 고지세액에 여기에 3%입니다. 3%. 그래서 3만 원의 일반 가산금이 붙고요. 별개로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또 별도로 1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이때 여기서 납부하면 중가상감이 부과되지 않는데 요 날까지 납부가 안 됐다면 별도로 1.2%의 중가상금이 적용될 것이고 또 한 달 9월 30이죠. 9월 30까지 납부를 했다면 부과되지 않지만 여기에 납부가 안 됐다 그럼 별도로 또 1.2%.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 달 10월 31일 여기서 납부 안 했으면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될 텐데 여기는 10월 30일 날 여기에 납부를 했으니까 이 달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개월 단위니까. 그렇다면 100만 원 재산세 1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하나, 둘, 2개월이죠. 12,000원씩 24,000원을 일반 가산금에 더하라 이겁니다. 24,000원을. 그래서 54,000원의 가산금이 되겠죠. 간혹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것을 요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103만 원에다가 곱하기 1.2% 이렇게 많이 착각하는 분이 계신데 이 3만 원은 이자이지 가산금은 이자의 연체이자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이자하고 합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안 되고 또 하나 여기에 곱하기 어떤 분은 1개월 그러는데 아니에요. 왜? 여기서 납부했으면 안 붙어요. 근데 안 냈으니까 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월? 2개월이 된다. 그죠? 예, 24,000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납부할 재산세는 얼마예요? 납부할 재산세는 100만 원이죠. 재산세 납부할 여기서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냐? 그러면 재산세는 100만 원이에요. 105만 4천 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산금이 얼마냐? 그랬을 때는 5만 4천 원이고요. 재산세와 가산금의 합계를 물어봤다. 합계. 그럴 때 105만 4천 원 이래야 돼요. 반드시 요거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라 뭐다? 이것은 이자다. 이자. 그죠? 이자 성격이에요. 그래서 세금하고 이자하고는 합치면 안 된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3%가 붙었고 그리고 기한 지나고 나서 1개월 줬는데 납부했으면 관계없지만 안 내면 여기서 1.2 1개월에서 몇 개월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요거 이제 지우고 갈게요. 자, 아까 신고납부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붙어서 뭐가 나와요? 과세권자로부터 고지서 나온다. 그러니까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원래 세계라가 가산세를 붙어서 가산세 합쳐서 뭐가 나와요?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예요. 그럼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그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면, 여기서 납부를 하면 가산세까지만 붙어서 내면 되는데, 이때 또 납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뭐가 가산금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 의무는, 신고 납부 제도는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산세가 적용돼서 고지서 나와요. 그럼 고지서 받고 또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 22쪽에 보시면 맨 위에 참고로 가산세 및 가산금 적용 여부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 나왔는데 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다. 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인데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고지서 나와서 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저디 가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 등은 처음부터 뭡니까?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죠. 처음부터 고지서 나오기 때문에 가산세 없이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납세자가 선택을 할 때는 신고 납부로 갈 수도 있고,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요, 신고를 안 했어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중으로, 예를 들어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취득세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붙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고 안 한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도 붙으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는 신고 안 했어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에서 붙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점검해 보시고, 다음 이제 22쪽 마지막 단원으로 7번의 기타 용어, 양가로 1번 면세점. 면세점이 아니라 면세점 하면, 자, 면세점 하면 면세품을 파는 상점을 얘기하지만, 면세점 하면 과세표준 세액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일정 수량 이하, 일정 면적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을 면세점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면세점이 적용되는 건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있어요. 취득세,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 뜻이. 그리고 양가로 2번 소액징수 면제, 이 얘기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액이니까 일정 금액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공부할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어요.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실익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23쪽에 양가로 3번 비과세와 감면이 있는데, 우선 순서 바꿔서 4번 감면부터 보죠.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국가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정책 취지에,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취지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 일정 금액을 면해주거나 또는 일정 금액을 감해주는 걸 합쳐서 감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감면에 대해서는요,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감해주거나 면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감면 신청을 해야 돼요. 이때 감면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이 있고 소득이면 소득을 깎아주는 공제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념은 감면은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걸 얘기하는데 3번에 비과세는 뭐냐? 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어도 과세권자가 특별히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한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아까 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그것을 감해주거나 면해주는데 우리 비과세는 아예 계산 자체를 하지 않겠다. 정책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한다. 이것을 우리는 비과세라고 하고요. 양가로 5번 체납 처분비 하면 체납이 뭐예요? 세금 안 낸 거. 처분은 뭡니까? 체납 처분. 그러면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하죠.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면 절차에 따라서 압류를 하고 운반을 하고 보관하고 공매 처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감정평가 모든 일체의 비용을 다 묶어서 체납 처분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때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 여기에서 체납 처분비는 0순위죠. 이게 그러니까 공매 처분한 금액 대가에서 체납 처분비를 맨 먼저 배당순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체납 처분비 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했고 국가가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자 재산을 압류를 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감정평가하고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통합해서 체납 처분비라고 한다. 이런 체납 처분비는 채권 우선순위의 0순위로 공제합니다. 다음 6번 과세표준 신고서 세액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액을 계산한 자료를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신고하는데 그걸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하고 참고로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법정 신고 기한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 신고서를 제출하라 그랬고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했다면 12월 15일까지 제출하라.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법정 신고 기한 그랬죠. 법정 신고 기한이 이렇게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걸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7번에 보시면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그랬죠. 이것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잘못 부족해서 적게 축소가 됐다. 이럴 때는 기한이 지났어도 과세표준 신고서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다시 수정을 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50%, 1년 안에 제출하면 20%, 2년 이내 제출하면 10%의 가산세를 즉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죠. 그래서 수정신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8번 정보통신망 이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업무를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를 말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음 장에 전자신고서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본인이 행정관청에 신고서 제출해도 되지만 전자신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로 신고할 수도 있죠. 그걸 우리는 전자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기본 과정에서는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서 쭉 그 다음 단원에 들어갈 내용에 공부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즉 2장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 31조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때 가서 정리하고 이 앞에까지는 앞으로 다음 단계 공부할 지방세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수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장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과정에는 1장만 정리, 그리고 다음 심화 과정에서 2장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조세 총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방세법 구체적으로 취득세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